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효영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이제 경제 무역 질서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자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아리백은 이제 민간 단체에서 내는 거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협약 같은 건데요. 물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다른 한 축으로 지금 유럽연합에서 당장 내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범 적용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하면 시범 적용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발효 시까지 3년 5개월 남았고 대기업들조차도 지금 11개 주요 수출 대기업들이 필요한 뭐 국내에 다 포함해야겠지만 재생에너지가 98테라와트 아워인데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2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리백 준비하고 있냐고 여쭤봤더니 탄소 감축 설비 지원하고 녹색 프리미엄제 지원, R&D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년부터 적용되는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저촉되는 중소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그럼 몇 개나 되나요? 그런 기업들이? 그 지금 개수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1187개사입니다. 1187개사 네. 그리고 정도. 수출 비중의 21%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1187개사가 필요한 그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녹색 프리미엄제라고 얘기하는 건 기존의 한전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재생에너지를 추가해야만 될 텐데 그럼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서 더 하실 수 근데 있어요? 지금 저희가 컨설팅 사업을 시작을 한 게요.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것을 스스로 파악하거나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기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중소기업 시작을 했습니다. 중앙회가 네. 올해 4월 달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탄소중립 기본법조차 시행을 알고 있는 기업이 절반 이하로 4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유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입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절반 이상이 부담스럽다, 내용 파악이 힘들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한 대책을 함께 세우려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기업들이 정보를 안 줘서 못 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면 아니, 어떡해요? 그 다음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부처에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컨설팅 팀을 짜서 들어가서 기업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정보를 다 취합이 안 되니 일부지만 인증제도에 들어가는 것도 안내드리고 인증 비용도 지급해드리고 관련한 것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증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가 있는 유럽연합에 수출을 하려면 비용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건지 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를 어떻게 대책 마련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냐. 그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영 장관님께서는 국무회의의 위원 중에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에 있는 장관들께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인증 방법 알려주겠다, 컨설팅 해주겠다 그런 걸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건 초기 작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근데 제가 통계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숫자조차도 제대로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아까 1187개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지 그 조사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 저촉되는 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인데요.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100% 정확하느냐? 장관님, 네. 장관님 틀렸습니다. 벌써 그게 확대가 돼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그 기업들이 쓰는 전력까지도 확대가 되어서 얼마 전에 유럽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강화된 상황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네요.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이거는 작년 얘기예요. 최근에 강화 확대되어서 통과가 이미 된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부터 먼저 제대로 하시기 아니, 의원님,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집행위에서 완전히 확정된 품목은 아닙니다. 논의되는 품목이 9개 품목이고요. 확정 품목은 5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5개 확정된 품목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선제적으로 컨설팅과 필요한 것이 공장을 뭐 탄소 제로로 가는 자동화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인증 절차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최대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속도감을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그 갭을 줄여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위에서 발표하고 7월 초에 의회에서 강화된 게 통과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다시 확인은 하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목록에는 집행위가 확정한 것과 수정안과 합의안과 다 3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장관님 다시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고요. 네. 예, 우리 양이원영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로 마음도 바쁘실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영 장관님, 오전에 제가 EU 탄소 국경제도 유럽 의회 통과될 때 네. 5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확대된 걸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일 없다가 아니라 확정은 5개고 나머지가 지금 얘기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 보셨어요? 네, 그건 보도자료에? 보지 이 못했습니다. 보도자료가 6월 22일 날 나왔습니다. 프레스 릴리스로 유럽 의회에서. 네. 이 내용에 분명히 9개 품목에 대해서 확장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 확장이 유럽 집행위 안에 5개 품목에다가 4개 품목이 유기화학 제품이 베이직 케미컬스였는데 그냥 오가닉 케미컬스로 바뀌어서 들어갔고, 플라스틱과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도자료에 보면 6월 22일입니다. 한 달 전이에요, 벌써. 네네. 네? 그러니까 중기부가 이런 사실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9개로 네. 확대된 것뿐만이 아니라 간접 배출량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생산 시에 배출하는 온실가스까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럽 의회에서 통과돼서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유럽 수출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중소기업 분야에서. 유럽에 모르시나요? 네, 유럽에 아니,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무역 장벽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당장 내년에 발효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속하는 기업들도 제대로 모르고 거기 품목이 9개로 늘어난지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났는데 글로벌 12국가의 한 부처의 장관이 되시는 분이 저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뒤에 두고 그걸 여지껏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아니 의원님 지금- 제가 모든 숫자를 외우지 못했을 뿐이고요. 5개 품목에 대해서는 8억 불이고요. 그다음에 9개 품목에 대해서는 18억 불입니다. 아침에 뭐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5개 품목이고 9개 품목으로 확장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서 5개 품목에 대해서 1187개사만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 9개 품목으로 확장돼서 유럽 의회에 통과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자료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시고요. 장관님, 6월 22일 날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보도자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달 동안 모니터링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를 하셨어야죠. 유럽연합 상위 5대 수출 품목 수출액만 32억 8천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의해서 적용받는 중소기업들이 몇 개나 되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요. 내년에. 물론 직접적인 세금 부과와 같은 형태는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지긴 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이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이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 태양광 발전 사업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500kW 미만입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은퇴자나 농업인, 노후 대비 또는 생계 확보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주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500kW 이하? 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10만 명이고 500kW 이하가 9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변동금리로 굉장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어요. 지금 중소상공인과 같이 대원 대출이라든가 여러 지원책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중기부 쪽에서는 이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대환 대출과 관련돼서는 특정 업종에 국한돼서 그 상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포함해가지고 그 업종의 구분 없이 규모와 지금 영세성, 부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법상 소상공인 범위가 있는데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10명 미만 그리고 제1호 이런 업종 외에 5명 미만일 경우에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법 대상의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알아봐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분들은 지금 이번에 금융위랑 함께 편성되어 있는 대환대출 8조 7천억의 대상자이십니다. 그리고 새출발 기금 30조 원에도 대상이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하고 있는 8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정책자금에도 대상자이십니다. 예, 양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빈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